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위안화 강세 전망 줄이어 원화도 동반 강세 이어질 듯이라는 제목입니다. 위안화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은행들의 달러당 위안화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위안화에 추종해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다. 외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경기 위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국과 한국의 통화 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안화 강세에 힘입어서 한국 원화 가치도 덩달아 뛰고 있고요.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의 한국 주식시장 유입 매력이 커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출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 시장 상황과 배경, 또 전망,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위안화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이 코너에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가 아마 6월쯤 될 겁니다. 6월만 해도 1달러에 7위안이 넘어갔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우치라 그래서 7위안, 네. 항상 이제 7위안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중국 통화당국이 계속 그 외환당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런 또 환율 조작을 사실은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위안화가 약해지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어졌었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보면 1달러에 6.75 위안까지 지금 하락했거든요. 예. 최근 석 달 만에 아까 말씀드린 6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의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4.5% 급등을 했고요. 네. 석 달 만에 위안화 가치가 4.5% 상승한 건 1981년에 통계 작성 이후에 역사상 처음 있는 가장 큰 폭의 위안화 강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위안화 강세가 더 돋보이는 부분들은 석 달 만에 4.5% 강세를 보였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한 달 보름간 3.3%나 급등했거든요. 8월부터 지금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달러 인덱스가 보합권을 기록했다. 이 말은 달러가 6개국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달러가 약해져서 위안화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 달러는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위안화만의 강세 요인이 특별하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가 유독 주요국 통화 대비 굉장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한 달 사이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가 뭐 약세가 돼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 것이 아니라 네. 달러는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위안화가 유독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제 설명이고요. 네.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도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원화는 항상 달러화, 위안화, 또 엔화 이렇게 한국 주변에 있는 3대 강대국 또 글로벌 기축 통화 중에 뭐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이 3개국 통화 가치 대비해서 항상 움직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달러화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때는 엔화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때는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는 이 위안화 가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160.3원, 1160선 아래로 지금 내려가기 직전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하루 만에 무려 원달러 환율이 14원 이상 급락하는 상황을 네.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20일 이후 8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았다. 이 말은 8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높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3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3월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가장 약했던 3월 대비해서 지금 10% 가까이 원화 가치가 뛰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또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달러화가 좀 안정된 이후에 위안화 강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그 데이터 한번 살펴봤더니 원화와 위안화 환율 간의 상관계수가 최근에 올 들어서 0.57까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올 네. 초만 해도 0.2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두 가격 간의 상관계수는 제로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네. 거고요. 1일 때는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위안화는 통상 한 0.2에서 0.3% 정도 약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최근 네. 들어서는 굉장히 둘 간의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최근 25년 만에 가장 상관 계수가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위안화 가치 상승이 원화 가치 상승에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화와 위안화 간의 상관 계수가 2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현재 가장 위안화를 많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면 위안화 강세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통화가 강해진다는 말은 중국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중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중국이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얻어맞으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세도 가장 먼저 나타났고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1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주요국 가운데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마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2분기의 성장률이 플러스 3.2% 급반등세를 보였고요. 또 8월 들어서 소매 판매 역시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내수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OECD 전망에 따르면 주요 20개국, G20 국가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네. 1.8%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 또는 1.5% 정도 성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굉장히 양호한 축에 들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 중국이 굉장히 양호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그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간의 교역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출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중국 당국도 위안화 강세를 좀 놔두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인들은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덜 낮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 몰려들고 있으니까 외화 공급이 굉장히 원활한 상황에서 굳이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당국도 위안화 강세를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위안화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국면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중국이 양호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게 이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에 있어서 상당히 악재가 작용할 텐데 역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수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오히려 초점을 맞춘 것이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도 현재의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위안화의 추가 강세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또 원화 강세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위안화 강세의 그동안 요인들 자체가 얼마나 유지되느냐를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전망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상대적인 경제 지표의 양호한 흐름 자체가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든지 남아메리카 또 유럽에서의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국면. 그래서 코로나19에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 대만, 한국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 회복세 양상 역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월등하게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중국의 경기 회복세도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말은 중국이 수입하는 물가 자체가 아래로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수 경기에 굉장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또 내년 초에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조금 봐주고 있다, 용인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크게 뭐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위안화가 좀 더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위안화가 더 큰 폭으로 절상돼서 수출에 또는 전체적인 자금 흐름에
외화자금 흐름에 큰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일정 시점이 되면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하겠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 고점 대비하면 한 1달러에 6.6 위안까지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하단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약간 이제 관측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내에 위안화 가치가 1달러에 6.5 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영국의 시장 전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무려 6.3 위안까지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6.3 위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6.3 위안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정 부분 제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위안화가 이렇게 더 떨어진다는 말은 원화 가치도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1,130원까지도 원화 가치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1,160원이니까 1,130원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일단은 네. 1,150원을 뚫어낼 수 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다시 또 1,160원 선까지 내려왔고 이것이 앞으로 위안화 움직임에 따라서 1,130원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장에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 또 개별 업종이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보느냐 또 피해를 보느냐 따지는 건 사실 수월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원화 강세 수혜주 피해주를 꼽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800억, 한 2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순매수세로 지금 마지막 주에 돌아섰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원화가 강세로 유지되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사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렇죠. 지난주만 해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고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종목은 현대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IT주를 지속적으로 순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면서도 업황이 양호하고 또 전체적인 시장 내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사 들어가기 위해서 IT나 자동차주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국내 증권사들이 매수하라고 관심주로 추천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가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에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네. 기업들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지만 환차익을 노릴 수 없는 개인들, 네. 국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가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 선호 종목을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예.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을 비중을 줄이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짧은 질문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역으로 생각했을 때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낮아진 이런 원달러 환율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외 주식에 살짝 좀 발을 담궈보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지금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가면서 중국 내에 뭐 건설주라든지 또 항공주 또 내수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위안화 강세 수혜주들을 좀 매수한다든지 다만 이제 미국 종목 같은 경우는 IT주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산다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미국 시장에 나가서 환차익을 노리면서 굳이 매수하기에는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 또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점에서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 사이에 외환 시장이 조금 많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가치도 덩달아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증시 움직임들 계속해서 잘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